취득 프로세스 해야 되겠네요, 이제 드디어. 네. 거래 절차. 네. 일단 뭐 적정 실투자금이 있습니다. 한 1억 정도라고 해볼게요. 네. 1억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부동산 절차, 거래 절차 자체는 맨 처음에는 이제 지역이랑 이런 걸 고르셔야죠. 그러니까 자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1억. 내 예산은 얼마나 되고 내가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변호사랑 이제 에이전트를 찾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진짜 변호사랑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신다는 거는 진짜 어떤 되게 큰 무기가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20개 주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네. 그거 이제 빼고. 나머지 이제 주는 이제 선택권이죠. 변호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20개 주 정도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고요. 변호사 없이는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사전 융자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네, 미리 받아야 돼요. 대출이 나오는지. 네. 그래서 이제 대출 기관에다가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준 다음에 내가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계약서 초본을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이런 조건으로 이 집을 사겠다.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오퍼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히잖아요. 이제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오고 내가 실투자본이 얼마 나온다고 하면 지역이 이제 다 이제 좀 좁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에이전트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매물 리스트를 받는 거죠. 그 에이전트들이 되게 자세하게 MLS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상세하던데요? 네, 엄청 상세해요. 지난번에 인터뷰했었는데 그거 보셨다고 제가. 아, 네, 맞아요. 네, 그 두 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엄청 상세해요. 굉장히 상세하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뭐 언제 어떻게 얼마에 팔렸고 뭐 언제 어떻게 가격이 올랐고 뭐 너무너무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료를 본 다음에 뭐 그분들이 만약에 20개의 매물을 보내줬어요. 그 투자 목적에 맞는. 그러면 그걸 읽어보면서 이제 뭐 몇 개로 이렇게 간추려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가가지고 뭐 오픈하우스라고 또 있어요. 오픈하우스가 매도자가 일반인한테 자기 집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반인도 들어가서 집도 보고 에이전트랑도 얘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거기서 많이 알아낼 수 있죠. 그거는 딱 그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럼? 네. 집 보러 가는 날? 네. 뭐 그렇게 오픈하우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나 혼자 갈 때도 있고. 근데 오픈하우스라는 문화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가면 막 에이전트가 막 칵테일도 주고 그 칵테일 마시면서 집도 보고 네, 다른 매도자들, 매입자들 이런 경쟁자들도 보고 막 경제자들한테 가서 그래서 너 이 집 마음에 드니? 뭐 너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것도 조금 알아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할 일이고요. 원래 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면 이제 직접 가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럼 지금 저희는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들이 가가지고 해줘요. 그래서 뭐 라이브로 방송을 켜준다거나. 뭐 동영상. 네, 동영상으로. 그러면 뭐 주방으로 가주세요. 방 쪽으로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고 난 후 이제 그 다음에 그 집이 마음에 들면 그 사전 융자 승인 받았던 그 서류를 가지고 보내요. 소액의 어떤 계약금이랑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핑미가 시작이 돼요. 핑미. 네, 그러니까 매도자가 되게 많은 그런 매수자의 서류를 받고. 네, 거기서 제일 원하는 거기랑 이제 계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네요? 네, 픽이 안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매도자에 대해서 공부할 만큼 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퍼를 넣어라. 진짜 원하는 집이 없는데 내가 이런 조건 제시하는 거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집을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랑 변호사를 잘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 원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에이전트와 변호사님이 그거 조건을 잘 어필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매도인이 좋아할 만한 네. 조건을 거는 게 네. 포인트겠네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 월가의 어떤 빌딩을 사는데 그거 살려고 10년 기다렸어요. 매도자 알아보느라. 매도자가 어떤 독일의 어떤 가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엄청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쌓였을 때 트럼프가 직접 독일로 날아가가지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고 그때 건물을 되게 싸게 샀죠. 뭐 지금은 뭐 가격이 진짜 엄청 뛰었죠. 그래서 그렇게 매도자의 핑미. 네. 핑미를 당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 근데 그게 오픈하우스에서 제일 많이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에이전트를 잘 이용하자. 에이전트가 당신의 눈과 발이 된다. 그런 거죠. 되게 중요하네요, 에이전트가. 네. 근데 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매도자 입장에서 사전 승인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사전 승인 받아 있을 텐데. 탈락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덜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 부동산을 진행을 하기 전에 내가 대출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알아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딱 했는데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사전 승인에서 별로 안 나와서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죠. 그쵸, 그쵸. 투자가 위험할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 말면 되는 거니까. 핑미가 됐습니다. 네. 오케이. 계약금 들어갔어요. 10%입니까, 계약금은? 예, 보통 10% 5%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 정도 돼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변호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박터지게 이제 그때부터 싸우죠. 싸우죠? 조항들을 가지고. 아, 조항들을 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때 일어나는 것들이 인스펙션이라고 홈 인스펙션이라고 주택 검사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집 상태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뭐 어디 누수나 크랙이나. 네, 맞아요. 그런 거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뭐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죠. 뭐 집값을 낮춰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나는 이거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거는 나는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크레딧으로 달라. 그럼 내가 고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걸 다 변호사들이 해요. 투자자들께서 뭐 이렇게 고생하실 건 없고 변호사면 머리 아프고 힘들죠. 맨날 싸워야 되니까. 그런 조항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컨텐션시라고 있는데 조건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얼마 안에 이게 거래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런 조항도 넣을 수 있고 둘이 변호사들이 이제 서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공통조항이라든지 뭐 한국에서 붙는 거? 아, 특약? 특약. 네. 특약이 있고 저희는 이렇게 딱 두 개 나눠져 있어 보통 필요한 건 특약에 이렇게 간단히 적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러면 그 어떤 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본 네. 폼이? 간단한 것들은 그냥 안에 어떤 표준 계약서에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좀 복잡하다 싶은 거는 라이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더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원래 있던 거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라고 해서 변호사가 법률 서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약간 특약사항 비슷하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주택 감정 평가를 하게 돼요 또. 어느 단계에서요? 이쪽에서요. 주택 감정 평가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시세가 얘네들이 말하는 이 매입 그 가격에 맞는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경매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매도자가 뭐 50만 불을 불렀어요. 근데 주택 평가 전문가가 갔더니 뭐 40만 불도 안 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거죠. 일단은 알아본 다음에. 뭐 그런 조항도 넣고 여러 가지 조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사들끼리 이제 계약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인을 하게 돼요. 이제 사인을 한 다음에 이제 대출도 받고 주택 감정 평가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막 빠르게 진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홈 인스펙션 2번 해요. 아, 언제 하고 언제 합니까? 맨 처음에 초기 단계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매도자가 했는지 검사하려고 또 한 번 가요. 아, 이 첫 번째 인스펙션에서 나왔던 거를 네. 그 약속대로 정리를 했는지에 네.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인스펙션을 또 네, 또 가가지고 또 하고 그리고 주택평가가 잘못 나오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왜냐면 대출 기간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이게 가격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CO라고 뭐 Certificate of Occupancy라고 또 있거든요. 이 집의 빌딩 코드에 맞게 세입자가 들어가 있고 용도를 그렇게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 네. 주거용, 뭐 상업용. 네. 예를 들어서 뭐 2세대 건물인데 뭐 3세대가 살고 있으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서류를 받아야 되고 타이틀 에이전시라고 또 개입해요. 이 집에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건 아닌지 뭐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권리 분석. 네. 권리 분석 다 해요. 아, 그것도 전문가가 없습니까? 네. 전문가와 붙어요. 아, 우리는 다 복덕방에서 다 봐준다. 아니요, 이제 여기는 타이틀 에이전시 전문가들이죠. 걔네들이 이제 다 봐요. 그러면서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뭐 집에 조금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값을 안 줬어요. 뭐 수리 비용을 안 줘가지고 그 건설업자가 거기다가 이제 집에다가 그걸 린을 걸어버린 거죠. 아, 유치권. 네, 유치권. 네. 이제 그런 거 있는지 있으면 이거 클리어를 다 시켜야 되니까 매도자가 그러면 매도자한테 가서 이거 돈 내라. 안 그러면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클리어를 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이게 다 클리어가 되면 이제 타이틀 보험도 들어줄 수 있어요. 타이틀 보험에서는 이게 클리어가 되어 있어야지 타이틀 보험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훗날에 만약에 무슨 뭐 다른 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네들이 보험을 들어주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혹시나 모를 문제에 한 1,000불 정도 돈 내고 또 타이틀 보험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3달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리네. 네, 맞아요. 세입자는 언제 맞추지?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를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입자를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 관리회사에서 해가지고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것조차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나는 그거
또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턴키 회사라고 해가지고 거의 거기는 모든 리모델링이랑 모든 수리가 다 끝난 거의 새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이제 보통은 뭐 세입자가 거의 준비가 돼 있는 물건들이 많고요. 그 물건들 자체가 뭐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최종 단계는 그러면 이 계약상에서 최종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이제 클로징이라고 해요. 클로징이라 해서 그쪽 변호사랑 내 변호사랑 다 만나고 매도자 매입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류들 사인하고 그 당일이나 그 전날 당일에 잔금. 대출 기간에서 이제 또 잔금도 그 에스크로 계좌로 또 보낼 거 아니에요. 제 3자의 계좌. 그래서 그날 다 이제 계산할 거 계산하고 정산할 거 정산한 다음에 이제 그날 돈이 이제 매도자한테 가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그러면 이제 수수료 같은 게 막 다 네, 이제 뭐 변호사 비용, 뭐 그래서 이제 변호사 둘이 앉아가지고 또 머리 막 이제 써요.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다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클로징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는 뭐 15일에 만약에 클로징했으면 15일 전까지는 세금이 얘가 내야 되잖아요, 매도자.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관리비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이제 하루하루 날짜 다 계산해가지고 그 변호사들이 다 해요. 네, 클로징 회사랑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그 돈이 이제 매도자한테 이제 쌓아지고 이제 그렇게 거래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잔금 치르는 날이 굉장히 모두가 행복한 날이네요. 아,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는 날이에요. 네. 돈 받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긴장이 되죠. 혹시나 이게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또 이게 딜레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특히 되게 날카로운 날이에요. 마지막 날 잔금 이거 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날. 네,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 같이 클로징 때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파워 오브 어토니라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대신 사인하고 모든 걸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위임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근데 정말 많은 단계들을 거치셔야지 미국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중개사무소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중개사무소에서는 거래하면 법무사 얼굴 보나요? 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거래하시면 이제 변호사랑 정말 친해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변호사랑 계속 얘기를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조항도 만들고 가격도 어떻게 유리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거래가 되도록. 네. 근데 저희는 초보자,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적폐지만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불인이잖아요. 에이전트에서 20개, 30개 이렇게 뽑아주면 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요? 가치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좀 이제 그거는 에이전트가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 MLS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알려줘요. 그래서 뭐 가격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도 보고 어떤 특정한 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가격 확 떨어진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다 에이전트가 알아와요. 뭐 이때 뭐 갑자기 뭐 화재가 났을 수도 있고 뭐 지붕이 뭐 날아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그 지역의 모든 인포메이션도 다 줘요. 그래서 뭐 네이버훗 레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역의 학구는 어떻고 뭐 교통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려주고요. 에이전트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동산 지역 지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손님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라이센스가 날아가요. 되게 엄격하구나.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변호사 전문가들 이런 게 통제가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막 지역 신문에 정말 막 크게 대필됐어요. 뭐 여기에 뭐 큰 도로가 생겨가지고서는 이제는 뭐 교통량도 많이 늘 거고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조용했던 커뮤니티가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 수 있어야 됐는데 그걸 뭐 몰라가지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딱 집을 샀는데 엄청 시끄러워. 갑자기 막 도로가 막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문제가 생겨요. 집에 만약에 뭐 그 집에서 뭐 귀신을 봤어요? 그럼 그 귀신 본 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는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니겠지. 주마다 다른데 귀신이 좀 나타나는 집이면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모든 세밀한 내용들을 다 디스클로즈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크게 생기죠. 귀신 본 것도 입지에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귀신이 있으면 이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지역에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는지 예, 그런 것도 다 알려줘야 되고 하여튼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고 말고의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정보들 그런 거는 다 줘야 돼요.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 그런 정보도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성범죄자 네, 맞아요. 알림이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다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권을 그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세금 낸 사람들 보호해야지 왜 세금을 안 내고 쓰는 사람을 보호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정말 적나라하죠. 얼굴도 닦아요? 네, 닦아요. 아, 이거 좋다.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가서 되게 많이 놀라세요. 사형 집행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한테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릴 권한이 있다 이런 거죠. 이제 그걸 알아야 될 국민들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돈이 들어갈 거니까.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만 이런 건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많이 놀라시죠, 한국 분들은. 절대 그냥 범죄 저질렀으면 그냥 신상 다 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뭐 지역에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뭐 딱지 달고 살아야죠.